안녕하세요. 부자수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한 가지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과 지방, 그리고 아파트와 빌라. 항상 이게 나오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뭐 맨날 이 양극화, 또 여기서는 또 초양극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은 오르고 있고, 지방은 뭐 가격이 변동이 없다. 그리고 뭐 아파트는 오르고 있고, 빌라는 뭐 가격이 변동이 없다. 그래서 그 갭이 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영상이 있으면 멤버십 회원님만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또 지금 전자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지금 제가 목표는 각 자치구별로 뭐 재건축, 재개발, 흩어진 정보들을 하나의 책에 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동대문구, 성동구 편은 나왔고 마포구 편은 열심히 지금 작성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 뭐 전문가들이 나 있긴 하거든요. 사실 저는 사실 이런 분들의 의견은 사실 잘 안 보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직접적으로 저는 투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 뭐 이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사실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고요. 서울 강남 아파트는 정고점에 근접하면서 매매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단지들은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위축을 우려했던 시장은 이제 공급 부족, 전세가 상승, 이렇게 키워드가 바뀌었죠. 사실 과거만 해도 맨날 역전세, 뭐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주요 언론에서 다루는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공급 부족, 계속 전세가 상승, 매매가 상승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감이 적은 나거든요. 뭐 일부 단지 어떤 핵심 지역만 집값이 오르고 있고 애매한 집값은 침체를 이어가는 초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서울과 수도권은 강보합, 지방은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 서울 지방 양극화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의 양극화, 그러니까 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이 상품별로 양극화 심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지역과 상품별로 초양극화 시대가 왔다.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초양극화 이런 것들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하락했다가 회복할 때는 상승하는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파트가 동시에 오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공급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메말라 있고 수요자들이 몰린다면 모든 지역들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수급 같은 것들은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어떤 특정 지역은 많을 수밖에 없죠.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은 바로 잘못된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임대차 3법이겠죠. 임대차 3법이 통과한 이후로 전국 동시에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정부의 개입이 있을 때 이제 전국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수급 공급이 많은 것들은 미분양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요. 뭐 악성 미분양 이런 이슈도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초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고 저희가 잡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라면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초양극화 시대에서 이미 오른 것들을 사는 것보다는 아직 덜 오른 것,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지, 굳이 너무 지금 초양극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수요자가 없어요, 수요자도. 지금 수요자라면 어떤 거 있나요? 대표적으로 실수요자들밖에 없습니다. 실수요자나 이제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갈아타기 수요, 이 갈아타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투자자들은 지금 진입을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투자자들은 다주택자죠. 그럼 이제 지금 취득세 중과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8% 이제 뭐 12% 취득세만 또 추가로 내고 투자를 한다? 이거는 진짜 굉장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힘듭니다. 투자자들 이미 시장도 많이 떠나긴 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이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다. 아니면 갈아타기 수요자다.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회복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들만 먼저 오르겠죠. 그런 것들, 선호하는 것들이 어딜까요? 내가 만약에 실수요자다. 그래서 하나의 주택만 사려고 한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 구축이라도 입지가 좋거나 입지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 생활권 내에 있는 신축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수요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서울부터 볼까요? 서울은 사실은 지금 대표적으로 이 리센트 보시면 이미 다 해보겠어요. 이미 무려 5억이나 올랐어요. 저점 대비. 장난 아니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상승했습니다. 지금 4억, 22% 올랐거든요. 저점 대비. 하지만 똑같이 성파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 볼까요? 이런 것들은 좀 다르죠? 지금 1984년도 41년 차입니다. 40년. 다릅니다. 이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락상형 2차 이런 데 볼까요? 이런 데는 사람들이 아직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손한 것들만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해보겠죠. 여기 저점 대비 조금 해보겠다. 지금 한 18%. 그래도 1억이 올랐죠. 하지만 이 옥스파킬스 이런 데 보면 다를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금 리버젠도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실수요자들이 아니면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손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산타운처럼 무려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것들,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지금 나름 구축이거든요. 구축에서도 구축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아직은 들어가지 않은 것들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알 수 있죠. 같은 지역에서도 회복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회복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지금 급락했고 거기서 이제 상승 회복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 양극화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상계 이쪽 중동 이 창동 상계 쪽도 볼까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지금 상계 이런 그래프가 정상이거든요. 회복 못하고 있다. 뭐 6단지 이런 데 보면 지금 거의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있죠. 뭐 저점 대비 일부 회복하긴 했지만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것들과 다르죠.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도 다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도 신축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포레나 노원 이것도 보세요. 이것들은 벌써 물론 지금 좀 조정받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무려 15%나 잠시 올랐었습니다. 저점 대비. 여기 노원 센트럴 프로젝트도 다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마포구도 볼까요? 마포구도 대부분 지금 마레프 이 마레프를 보면 지금 미쳤습니다. 여기 저점 대비 지금 15% 상승했거든요. 이거 신축들은 다 아마 상승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난 아니죠. 하지만 이 마포 태형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마포 이런 것도 지금 이제 회복을 하고 있긴 한데 좀 느리죠. 그리고 뭐 주변에 염리동, 삼성 이런 데는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아직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또 주의할 것들이 마레프 계속 오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여기만 너무 급등하면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겠죠. 아 여기는 너무 오른 것 같다. 그러면 같은 생활권이지만 아직 가격이 덜 오른 것들을 투자하자. 그렇게 해서 계속 옮겨가고 그렇게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일 뿐이지 지금 이곳들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리센츠 그리고 마레프 그리고 뭐 옥스 리버젠 이런 것들만 오를 수 없다.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계속 오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양극화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재개발 관심 있어가지고 좀 지역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가격이 솔직히 떨어지질 않았어요.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못 따라잡고 있거든요. 차단을 보고 있습니다. 돈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기사에서는 서울과 지방과의 양극화를 언급합니다. 오르는 곳이 있거든요. 사실 요즘 언론을 보면 다 서울 강남, 뭐 마레프, 뭐 둔천주공 이런 것들만 다루다 보니까 지방에 대해서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 하나씩부터 볼까요? 대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크로바 벌써 16% 2억이나 올랐고요. 바로 밑에 목련 저점 대비 지금 36%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들이다. 당연히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강남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생활권 중에서도 이제 그나마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들부터 수요가 차고 이것들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이제 계속 밀리고 해서 다른 것들도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고요. 이 대전도 마찬가지고 공급이 많았던 것이죠. 여기도 다르다. 여기도 보시면
이런 애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보시면 지금 여기 다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24% 올랐고 이제 신축 있죠. 다 신축 위주고 준신축이고 역세권이다 이런 것들. 하지만 이런 것들 이제 15년차 된 것들은 회복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 어디가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은 좀 상대적으로 수요가 없다, 선호하지 않는다, 좀 덜 선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회복을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 지방으로 가볼까요? 지금 그나마 수도권인데 뭐 지금 전라북도 전주도 가볼까요? 전주 여기도 가보면 이 안에서도 또 신축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들은 여기 보세요. 여기도 지금 21% 상승했습니다. 다 지금 2025년 차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 여기 다 신축이 많은 것 같아서요. 다 신축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회복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렴한 것들, 오래된 것들은 회복을 못하고 있죠. 확실히 그래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세 그래프가. 그리고 또 뭐 강주도 가볼까요? 강주? 뭐 여기서도 뭐 지평동 여기도 가보면 좀 선한 것들 여기 이런 것들 뭐 대형이니까 투자들이 없는 곳들이니까 아예 꺾이질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도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회복했죠. 이런 것도 회복했었고 여기 밑에 보시면 대형들은 지금 투자자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예 지금 거래가 없었을 뿐이지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굳이 이 사람들이 던질 필요는 없거든요. 싸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다르다, 지역별로도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쪽이 조금 유명하죠. 이쪽. 그러니까 양극화, 뭐 지방, 서울, 양극화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 지방도 결국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실 뭐 다른 포항도 볼게요. 제가 포항도 물건이 많잖아요. 공급이 많잖아요. 일단 대구부터 보고 갈게요. 대구도 수성구 그렇게 공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성구 있잖아요. 수성구. 그래서 이런데 그래프가 다릅니다. 이런데 회복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 여기도 회복을 하고 있죠. 지금 13%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 저점 대비 막 오르고 있다. 지금 대구도 대구 나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힘을 쓰고 있다. 그리고 또 포항 이런 데 볼게요. 여러 다 사실은 다 비슷해요. 포항도 지금 공급이 엄청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남구가 또 이게 인기가 있잖아요. 남구 쪽 보면 포항 자이 이런 데 보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복을 했어요. 이미 이런 다 실수자들이 샀다는 거거든요. 뭐 이건 들쭉날쭉하네요. 근데 대부분 지금 여기 힘을 못 쓰고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도 실수요자들이 손한 것들은 다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회복하고 있다. 이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투자자들이 없는 시장에서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제한된 수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나 갈아타기 수요만으로도 지금 서울도 그렇고 뭐 강남도 그렇고 그리고 뭐 지방도 그렇고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수요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 부분 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공급이 없는 지방이라도 지금 공급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수요가 몰린다면 더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 급격하게 회복을 넘어서 상승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공급이 많은 곳들은 그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은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초양극화 이거는 계속 제가 과거부터 보던 내용이거든요. 저점 대비 당연히 어떤 것들은 회복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느리니까 회복을 못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 이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두고 초양극화한다. 하지만 결론은 또 이 갭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은 키 맞추기 합니다. 이것들은 키 맞추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심리라는 것이 너무 비싸면 주변 싼 곳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것이 생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결국은 딱 신기하게 계속 그 갭을 벌렸으면 갭을 채우고 갭을 너무나 벌리면 좀 쉬다고 못 따라오던 것들이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키 맞추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실수요자들 물론 이런 것들 사면 좋죠. 강남 이런 것들 힘들다면 아직 못 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서도 예를 들면 아까 노원볼이나 이런 것들은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주변을 아직 덜 오른 것들을 매수하는 것이 이제 그곳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아닌 이상 더 좋지 않나? 저는 괜찮은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은 뭐 서울 물론 관심이 많긴 한데 지방도 보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지방도 물건을 투자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나름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도 곧 기다리면 조금 회복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 너무 힘들어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